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소 다른 색다른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수개월간 각종 문화 공정을 강화했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중국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BTS 등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에는 자금을 투자해 중국풍 드라마 제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을 낳으면서 일부 드라마는 방송 2회 만에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들어오는 차이나타운은 국민청원에서 20만 명을 훌쩍 넘기며 퇴출하자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문화 공정을 비롯한 각종 공정으로 비롯된 반중 감정의 격화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반중 감정이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러한 상황을 비웃듯이 이제는 더 이상 한류가 중국에는 없다고 반발 기사를 냈습니다. 매체는 중국에서 한류는 사라질 조짐이 보인다면서 다수의 중국 영화가 최근 1위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국 문화와 영화의 발전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사라져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웨이보에서는 한국 드라마 관련한 해시태그나 대사까지 검색어 주요 순위에 등장하고 있으며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아직까지 공공연하게 많은 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재, 공산당 치하의 국가에서 문화 검열로 창의적인 작품은 거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의 검열이 존재하는 한 파격적이고 주제가 자유로운 한국의 드라마의 인기가 식을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1위가 아닌 것은 현재는 한할령이라 중국에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순위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 세계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떼지어서 정박하며 중국 영해권을 넓히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필리핀 당국은 자신들의 암초에 중국 배 200여 척이 10개월 동안 바람을 피한다는 이유로 몰려있는 모습에 한국에서 수입한 호위함 2척을 비롯해서 한국 전투기 T-50을 급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바다에서 더욱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중국 복수의 언론은 중국 랴오닝 항모가 대만 해협을 빠져나가며 미 군함을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 머스틴함의 지휘관이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랴오닝함을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감시를 당했다는 게 드러나 온라인상에서 조롱을 당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계속되는 돌발 행동 가운데 의외로 한국에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데요. 느닷없이 한국에 큰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당황스러운 신문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자세를 바꾼 것은 당장 아군 만들기의 일환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예처럼 외교적인 상황이 중국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포섭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 등 서방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중심의 쿼드가 결성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정상회담을 갖는 동시에 52년 만에 대만을 성명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서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대변인과 언론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 관한 언급을 한 일본에 대해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본격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 발원지 논란으로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이후에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2년 겨울의 베이징 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고 중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보복을 확대해 나간다면 다수로부터 올림픽 보이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어서 중국은 일단은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을 포섭하면서 올림픽이 마칠 때까지는 참아보자는 의견을 전개합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한국과 문화공정 이슈는 점점 줄여나가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등 주변국인 한국과는 잘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항의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미국, 일본 연합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보자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한국이 돌아서지 않게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한국에 화웨이를 수입하고 중국의 반도체 공급에 힘써달라는 협력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동맹으로 구성하는데 박차를 가하자 한국 붙잡기에 몰두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뉴스는 한국에 대한 관광 홍보 기사가 급격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물 보따리를 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영 환구시보는 19일자 신문에 유진호 한국관광공사 베이징 지사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더욱 스마트하고 따스한 여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은 1시간에서 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이웃이라거나 산동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는 유 지사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하고 따뜻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한중 간 관광 교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구시보 지난 12일자 신문에도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엑소와 경희궁을 배경으로 한 한국관광공사 광고를 실었습니다. 유 지사장은 인터뷰에서 올해 한중 문화 교류의 해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강조한 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우호관계를 촉진할 것이라며 스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중 동계스포츠 관광 교류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는 한국을 체험하고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앞으로 부산과 강릉 등을 소개하는 광고도 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매체가 황구시보라는 점입니다. 황구시보는 지금까지 김치와 한복의 중국 기원설, BTS의 벤 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왜곡하는 등 거칠고 공격적 논조로 큰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즉 관영 매체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터뷰 기사와 광고 게재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한한령 해제 등 한국 관광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예전에 한국의 관광으로 엄청난 돈을 퍼줬다. 그런데 그들은 사드를 배치하고 배신했다라고 할 정도로 관광을 오픈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한국에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국인들의 중국 여행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관영 매체 등의 관련 광고와 인터뷰를 통해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나 코로나 사태의 완화를 위한 첫 대상으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이나 대만과는 최악의 외교 관계의 상태인 반면 한국과는 최근 정우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만나 교류를 약속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화상으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백신 여권도 고려하면서 한국에 여행의 빗장을 풀라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 버블 등 국가 간의 여행 교류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시노백, 시노팜 등 임상시험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백신을 사용 중입니다. 한국은 영국이 인구 절반을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등 서방의 임상시험을 마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인들은 여행을 가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으나 반대로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한국의 방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한국과 적극 트래블 버블을 하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백신 접종의 상호 인증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인증은 앞서 논의되었듯이 최소한 서로 맞는 백신이 일치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중국 당국의 백신 인증제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중국에서 하필이면 이럴 때 한한령을 해제하고 한국에 대거 여행을 오기 원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파키스탄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모두 중국 백신을 1차 접종 뒤에 코로나가 확진되어 논란이 되었다면서 중국과 여행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베이징 올림픽도 보이콧 혹은 선수단만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연일 한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국내의 반응은 싸늘한 장면이 지속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삼성전자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아 기술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씨, 화이트리스트 배제해줘서 고마워요.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대법원 전체 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악재가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기술력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종이책처럼 앞뒤로 모두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가 하면 화웨이의 패널을 공급 확대하며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올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삼성이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의 OLED 패널 주요 공급처로 선정됨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실적 호조와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업체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출하에서 화웨이 비중이 지난해 3%에서 올해 15%까지 무려 5배가량 급증할 거란 전망입니다. 증권사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화웨이는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30%의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으로 OLED 패널 공급화를 다변화했으나 품질 이슈를 경험해 올해는 품질이 검증된 삼성 디스플레이를 OLED 패널 메인 공급 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OLED 출하 비중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33%까지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애플 아이폰 OLED 출하 비중 33%와 비슷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OLED 출하 비중 76%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 연구원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엔 2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돼 뚜렷한 상저 하고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 2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산 산업장에 위치한 8.5세대 LCD 생산 라인을 단계적 가동 중단해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 구조를 QD OLED로 재편하며 LCD 출구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중소형 OLED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하는 영향입니다.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부문의 경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관련 소재, 장비, 부품업체의 수혜도 기대됩니다. 특히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해당 모델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패널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공급 문제로 삼성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출시 예정인 화웨이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 메이트 30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이트 30과 메이트 30 프로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 최고 사양 버전인 프로 모델에까지 패널을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화웨이의 스마트폰 P20, 메이트 20에 OLED 패널을 공급했고 올해 초 출시된 P30에도 패널을 공급했으나 프로 모델은 중국 BOE가 주요 패널 공급사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메이트 30 프로에도 당초 BOE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급 가능 물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하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으로 대체되었다는 게 업계 추정입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10월 출시 예정인 메이트 30 프로에 BOE에서 생산하는 6.7인치 아몰레드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화웨이는 앞서 메이트 20 프로 출시 당시 화면에 초록색 빛이 새어나오는 그린 스크린 게이트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 당시 문제가 된 패널 공급 업체도 중국 BOE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서 22일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삼성 대신 BOE 패널을 탑재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정도 테스트는 일상적으로 하는 수준이라며 수준은 해야 하니 스마트폰 업체에 샘플을 공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의 이번 결정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8.6%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화웨이 메이트 30과 메이트 30 프로의 출시 예정일은 미정이며 디스플레이 공급사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게 화웨이 코리아 측 입장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이번에 차기 폴더블 폰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마치 종이책처럼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접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레츠고 디지털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새로운 폴더블 폰 G 폴드의 디자인 특허를 승인받았습니다. 특히 출원서에 포함된 23개의 그림을 살펴보면 G 폴드는 총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앞으로 접고 다른 하나는 뒤로 접을 수 있어 G자 모양으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모두 접었을 때는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스마트폰의 크기이며 3개 화면을 모두 펼치면 화면이 보통 스마트폰의 약 3배 넓어집니다. 2개의 스크린만을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의 화면을 뒤로 접으면 됩니다. 이 디자인은 한 대의 단말기로 휴대폰, 태블릿, 소형 PC를 모두 사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티태스킹, 영화 감상에 이상적이며 모바일 게임용으로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에는 버튼이나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 제품화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9월 첫 폴더블 폰 출시에 이어 차기작에 대한 연구도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욱 진화된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결함을 보완했으며 9월 중 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며 접으면 4.6형, 펼치면 7.3형이 됩니다. 접었을 때 얇은 부분이 15.5mm, 두꺼운 부분은 17mm, 벌어진 틈이 1.5mm 내외입니다. 펼쳤을 때는 두께가 6.9mm, 접히는 부분 프레임까지 포함하면 7.6mm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포함해 총 6대입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세계 최초 폴더블 폰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던 화웨이는 메이트 X의 출시 일정을 또다시 11월로 미뤘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메이트 X를 6월 중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출시를 9월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번 출시 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메이트 X,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수 없는 상황,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는 갤럭시 폴드와 달리 아웃폴딩 방식입니다. 접었을 때 각 6.4형, 6.6형이고 펼쳤을 때는 8형 크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삼성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